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남녀 탐구 생활,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날 때. 먼저 남자 탐구 생활이에요. 고된 업무를 마친 남자가 터덜터덜 집에 왔어요. 근데 우편함 안에 납부해야 할 고지서가 또 한 다발이에요. 고지서를 보고 남자가 한숨을 푹 쉬어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매달 전세 대출금 갚고 나면 생활비 하기도 빠듯해요. 다음 달엔 전세 보증금도 올려줘야 하는데 돈 나올 때는 없고 돌겠어요. 남자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들어오는데 아들놈이 달려와 안기더니 다 컸네. 대뜸 컴퓨터를 새로 사달래요. 헐, 어쩐지 유난히 오버하며 반겨준다 했어요. 안 돼, 임마. 공부하는데 필요하네 어쩌네 하지만 딱 보니 최신 게임을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기분이 확 상한 남자는 버럭 화를 내며 컴퓨터 사줄 돈도 없고 사줄 생각도 없으니 냉수 먹고 속 차리라고 속삭여줘요. 그러자 아들놈이 바닥에 드러누워 때를 부리기 시작해요. 아들놈의 생때에 혈압이 수직 상승한 남자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당장 때를 멈추지 않으면 사랑의 매로 내 종아리를 마사지 해주겠다고 엄포를 놔요. 그러자 아들놈이 아빠 미워 라는 짧고 굵은 말을 남기고 집을 뛰쳐나가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도 아들놈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 녀석이 지금 남자와 한번 해보자는 건가 봐요. 와이프는 걱정되는 얼굴로 거실을 왔다 갔다 난리예요. 남자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춥고 배고프면 들어올 테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쳐요. 그러자 와이프가 그러다 사고 나면 어쩔 거냐며 얼른 나가서 찾아보라고 등을 떠다 밀어요. 결국 남자는 못 이기는 척 아들을 찾으러 집을 나서요. 남자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들 녀석을 찾고 있어요. 잡히기만 하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다짐을 하며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어쭈구리 아들 녀석이 배가 고픈지 떡볶이 가게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서 있어요. 아들 녀석의 처량한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뻗치는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습이에요. 남자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어느 날이 떠올라요. 고등학생인 남자가 중국집을 들여다보며 침을 꿀떡꿀떡 삼키고 있어요. 위장에선 꼬로로록 꼬록꼬록 하며 밥 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호주머니엔 땡전 한 푼 없어요. 아버지와 싸우고 빈손에 슬리퍼만 신고 집을 뛰쳐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날 낮 남자는 신상 농구화가 갖고 싶어 아버지에게 신발을 새로 사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남자는 요즘 학교에서는 농구 붐이 불어 농구화 없는 애가 없다. 거기다 농구복, 농구 가방, 농구 팔목 보호대 등등까지 가지고 다니는 애들도 있다. 그런데 난 양심적으로 농구화 하나만 사달라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부모로서 당연 사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라며 논리적으로 설득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학생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애처럼 신발 타령이냐며 버럭버럭 야단을 치셨어요. 마음이 상한 남자는 이렇게 비민주적이며 이성이 통하지 않는 집에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가출을 한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발도 시리지만 그렇다고 절대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고작 농구화 하나 사달라던 남자의 작은 로망마저 무시한 아버지에게 백기 들고 항복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어느새 눈앞에 아버지가 떡하니 서 계세요. 이젠 죽었구나 싶어 지금이라도 당장 무릎 꿇고 빌까 말까 망설이는데 웬걸 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빵당 시츄에이션인지 몰라 당황하는데 아버지가 남자의 손을 잡아 끌며 중국집으로 들어가요. 중국집에 들어온 아버지는 종업원에게 짜장면 곱빼기와 탕수육을 주문해요. 이깟 짜장면 따위로 남자를 회유하시려는 모양이에요. 남자는 이걸 먹으면 지는 거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는데
어느새 짜장면을 입에 쑤셔 넣고 있어요. 마음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아, 완전히 모양 제대로 빠졌어요.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배가 터지게 먹고 집에 돌아온 남자는 기분이 날아갈 듯하지만 인상을 박박 쓰며 방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웃으면 정말 지는 거니까요.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씩씩대는데 책상 위에 웬 상자가 놓여 있어요. 뭔가 싶어 풀어보니 신상 농구화가 들어있어요. 아싸 가오리. 남자의 불굴의 의지에 아버지가 항복한 거예요. 남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버지께 감사하단 말 한마디 없이 농구화를 신고 농구 코트로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그해 아버지는 얇은 봄 점퍼로 겨울을 나셨어요. 옷 좀 따뜻하게 입고 가. 아빠 옷 좀 사주지 그래. 나중에서야 아버지 겨울 점퍼 살 돈으로 남자의 농구화를 사주신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이후로 남자는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대학도 가고 회사도 다니고 결혼도 했지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던 날 남자는 어른이 된 후 가장 큰 소리로 울었어요. 아버지의 구두굽이 다 닳아 없어진 구두, 낡아서 해진 옷가지와 여기저기 꿰맨 자국투성의 손가방을 품에 안고 한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가장으로서 평생 고생고생해 번 돈을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식들에게 모두 양보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고단했음에도 단 한 번 힘들다는 말도 힘든 표정도 짓지 않고 늘 큰 산처럼 자식들의 뒤에 서 계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젠 너무나 늦어버렸다는 게 더욱 가슴 아팠어요. 저기서 벌벌 떨고 있는 아들놈을 보고 있자니 그때 가슴 졸이며 날 찾으러 다니셨을 아버지가 생각나요. 자식놈이 사달라는 거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싶어요. 아버지가 되어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남자가 아들에게 다가가자 떡볶이에 영혼을 팔고 있던 아들놈이 어쩔 줄 몰라요. 남자는 씩 웃으며 아들놈에게 떡볶이를 집어 건네줘요. 그러자 잠시 망설이던 아들놈은 허겁지겁 떡볶이를 입안으로 쑤셔 넣어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남자와 하는 짓이 똑 닮았어요. 남자가 아들놈의 손을 잡고 컴퓨터 매장으로 들어와요. 아들놈은 여길 왜 오는 건가 싶어 아리송한 표정이에요. 남자가 컴퓨터 사줄 테니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하자 아들놈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두들겨보고 만져보고 난리예요. 누가 내 아들 아니랄까봐 어쩜 저런 것까지 닮았나 몰라요. 아들놈 신상 컴퓨터 장만해주느라 올겨울 큰맘 먹고 사려 했던 스웨이드 점퍼는 못 샀지만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는 걸 보니 남자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남자는 아버지처럼 언제나 늘 그렇게 큰 산처럼 든든하게 아들놈의 뒤에 서 있어 주기로 맘먹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니까요. 남자는 오늘도 또다시 아버지가 그리워져요. 다음은 여자의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날 때예요. 여자가